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답답하게 뒤덮었던 미세먼지가요, 오늘은 다소 완화됐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이제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바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온통 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도 다소 미세먼지가 완화됐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과 일본이 다음 달 초에 적십자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때문인지 북한 때문인지 어찌됐든지 간에요, 북한이 뭔가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줄이기 힘든 가계부채를 조금씩 나눠서 갑도록 유도해서 만기 상환 위험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의 길로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의견이 예스인지 노인지 답하시고, 또 다양한 의견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소개해드리고, 또 어느 정도 어떤 의견이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라디오 이름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은 정치권으로 가볼까요? 오늘 여야가 상설 특검과 특별 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고요? 뭐처럼 합의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야 간 의견으로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단됐었는데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후에 중단됐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속개하고요.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상설 특검을 보시면요.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제적 과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로 했고요.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당이 과반인 상태라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감찰관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특별감찰관법인데요. 그 대상은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의 친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요, 국회가 3배수로 추천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요.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후퇴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그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빠졌다. 네, 네. 예상대로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번엔 경제 문제 짚어보죠. 이 가계부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또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 모기지론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 밝혔던 내용들을 좀 보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1조 원이 넘는다는 이 가계부채 문제 언제 시한폭탄으로 등장할지 몰라서 정부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가계부채가. 1,000조 원 아닌가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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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조만간 북한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속보가 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일본도 상당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북한과 일본이요. 1년 4개월 만에 적십자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적십자사는요. 내달 3일 중국 심양에서 양국이 만나서 북한 내 일본인 유골 송환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장 북한과 봤을 적에 민감한 사안이죠. 네.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뭔가 북일 간의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상당히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북한과 관계 개선을 좀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그렇겠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북한과 일본이 만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양국은요. 지난 2012년 11월에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급 회의를 가진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일본 언론들 보도 보면은 지난달에 베트남 어디서 만났다 비밀 접촉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솔솔 나왔는데 네. 결국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연기 안 난다. 네. 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 문제를 일본이 혼자서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움직이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지 일단 조금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의를요. 네. 자, 남북 이산가족 적십자 문제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요. 차기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 상봉 그리고 상봉의 정례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 상봉이 끝나고 다시 실무 접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안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 포괄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오늘 정부는요. 대북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섬김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한 건데요.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어린이 영양식 제조용 가루를 북한 유치원 등에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보내는 것이 많네. 네, 이제요. 네.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내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네. 훈풍이 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주한미군 문제 하나 더 짚어보죠.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그래서 이제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이제 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회를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 분담 협정 미발효 시 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4월부터 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마디로 우리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게 좀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민주당은요. 지금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 수익 발생 등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번엔 법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SK가 초상집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정말 초상집입니다. 대법원은요, 오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고요. 최 부회장은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바 있는데요.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만기 출소할 경우 2016년과 7년경에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SK 실세 두 분이 지금 이제 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감옥에 있네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네. 기업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네. 네. 다음은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법원 판결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네, 그 줄기세포와 관련된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 등을 받아내거나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우석 박사에게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서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한 8년이 지나서요. 오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네, 거의 10년 만이죠, 사실상. 네. 뭔가 걸리면은 이게 법원 결론 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2분 1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인데요.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면서 고장차나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 난지나들목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지금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그리고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 그리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압구정로의 사고 소식입니다. 한남 나들목 쪽으로 현대고등학교 부근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퇴근 차량들과 맞물리면서 이 부근 정체가 심하다는 시민 제보가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요, 무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제2금융권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상환 또는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빌린 돈을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 상환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고 또는 이를 장기로 돌려서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대한민국 경제의 또 다른 핵폭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과연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계속 있던데요. 예, 있긴 있죠. 네네. 그래도 어제보다 낫고 이틀 전보다 낫고요. 예. 바로 이런 문제, 이 가계부채라는 네. 문제가 1,00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정부가 네. 이제 벌써 계속해서 있다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 미세먼지가 완화되는 것처럼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전 대책과 먼저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좀 박하게 평가하자면 예전 대책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서요. 아우, 너무 짜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속빈강정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굳이 한 가지 좀 의미를 찾자면 네. 그 정부 이제 어제 그저께죠. 뭐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이 3개년 뭐 경제 계획도 발표하고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상당히 위기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맞춰서 네.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 줄이겠다 이런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네. 뭐 그런 정도가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짜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짜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뭐 어제 이제 현호석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고 이렇게 쭉 하셨지만. 예. 그 박근혜 대통령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네. LTV DTI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계속 빚내서 집 사라 대책. 네. 기조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져가면서 네. 또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예.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상충이 돼서 상충이 된다는 거는 서로 완전히 엇박자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엇박자여서 뭐 일례로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지금 57조 원이 가계부채가 새로 늘어났거든요. 예, 57조 원이 더 늘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1000조 원도 돌파해서 1021조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 가계부채가 1021조 원. 네네. 그 중에 그 지난해 늘어난 거의 절반 정도인 28조 원이 네. 28조 원이 지난해 4분기에 늘어났습니다. 그때 왜 이제 4분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났죠? 8.28 대책이 나왔던 여파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부나 언론에서 이제 국회 입법이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네. 정부가 또 12월 3일 날 뭐 후속 대책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빚내서 집 사라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빚을 내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가계부채의 지금 증가되는 가계부채의 한 절반 정도가 네. 주택담보대출이고 예. 또 뭐 생활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과하게 빌리다 보니 네. 생활비가 모자라서 빌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 뭐 규모가 사실상은 더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부양책을 계속 쓰면서 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회피하면서 계속 이제 일정하게 자기 어떤 임기 안에 네. 그냥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로 자꾸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후속 대책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밑바닥에서의 뭔가 그렇죠. 이 흐름을 잡는 거.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형 네. 이제 고정금리 또는 네. 장기 상환이라든지 분할 상환 구조로 이제 개선해서 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이게 급증하는 속도를 나름대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야 뭐 저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대책 또 집값을 떠받쳐주는 구조 속에서는 네. 이런 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하겠다. 네. 또 거치 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네. 장기 분할 상환 구조로 만들겠다. 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2009년쯤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네. 당장 집값이 좀 가라앉으면 계속 빚내서 집 사게 하는 대책들을 계속 쓰다 보니 네. 당장 무리하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싼 상태고 이자가요. 네. 또 한편으로는 비거치식으로 하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이자 내는 기간이 없이 원리금을 동시에 이제 상환해야 된다는 건데 예. 소득 없이 이제 빚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그냥 원리금을 같이 내게 되면 되게 네.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지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면 네. 목표는 좋고 말은 좋으나 네. 실제로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5년간의 성적이 이미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현호석 경제부총리가요, 이제 기자들과 만나갖고 현재 160%대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오늘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뜨려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정금리에다가 비거치식 대출이 만기가 15년인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1,500만 원인 소득공제를 1,800만 원까지 높여준다. 네.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뭐 소득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내놓았는데요. 네.
그런 혜택을 주는 건요. 네네. 물론 뭐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예. 예를 들어 소득공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뭐 연말정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세 혜택을 받는 걸 보면 네. 겨우 한 몇십만 원 단위일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을 때 예. 집주인 입장에서 몇십만 원 당장에 그걸 생각해서 네.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네. 비거치식으로 빌리고 고정금리로 빌린다. 예. 저는 그게 크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네. 실제로도 지금 2007년에 우리가 네. 그게 한 145%이던 게 예. 계속 이제 정부 부양책의 영향으로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발표가 안 돼서 그런데요. 예. 1021조 원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네. 대략 이미 170%를 넘어선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135%이던 걸 네. 한 105%까지 떨어뜨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 방향하고 굉장히 정반대로 역주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아까 좀 센 표현까지 쓰면서 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이유가요. 네.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위험한 방향으로 계속 역주행을 너무 세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니까 이런 대책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부동산 활성화 문제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이제 담보 인정 비율 좀 네. 어렵죠. LTV 네.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죠. 네. 이것을 풀냐 네. 마냐 뭐 금융당국은 현재 규제를 풀 상황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네. 이제 가닥을 잡고 있고 네. 정부 한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대로 가는 듯해요. 일단은 이건 네. 사실은 좀 뭐 부동산 업계나 건설 업계가 아니라 네. 금융을 전공을 하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적어도 이 규제는 풀지 말자고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계와 부처든 좀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업계는 당연히 이게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특히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는 어떻게 해서든 뭐 가게가 빚을 더 내서라도 네. 아파트 분양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지금 집값을 떠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예. 이건 조금 상식이 있는 뭐 사람들이 보자면 네. 지금도 사실은 대출 규제가 사실 굉장히 느슨한 겁니다. 기준이. 아니, 정부 관계자들도 상식 이상은 있겠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안에 큰 문제가 안 터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부처 간의 이렇게 입장을 보면 금융위원회 같은 데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네. 늘 이제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연결돼 있는 국토교통부가 늘 풀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LTV DTI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LTV 비율이 50%를 평균 넘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좀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은 이미 70%, 80%까지 올라간 지역이 많고요. 이때 LTV라고 할 때는 네. 기준을 호가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아.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네. LTV 비율은 네. 정부 당국이나 은행권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서프라임론 사태에서도 보듯이 네. 일부 부실한 그런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터지면서 전체 네. 문제로 확산이 되는데 네. 한국은 그런 경우로 보면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도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보실 때는 네. 현재도 좀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DTI 규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네. DTI 규제라는 것이 전체 1년에 이제 채무자의 네.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 정도가 비율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2,500만 원까지 네. 지금 빚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1년에 예. 2,500만 원까지 빚을 갚도록 그만큼의 대출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 기준이 정말 이렇게 지금도 밖에서 더 넓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연봉 생활자가 어떻게 2,500만 원 빚을 내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제 가계 부채 대책을 이제 내놓았는데 네. 위험한 수준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책 어떤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나 또는 뭐 최고 통수권자나 자꾸 이제 임기 안에 탈이 안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저는 폭탄 돌리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폭탄 당장에는 자기 임기 안에 탈은 안 나면 좋겠다. 사고가 안 터지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폭탄을 자꾸 떠넘기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서민 가게 입장에서 길게 내다보고 당장은 좀 약간의 충격이 있더라도 길게 보면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 소득 대비해서 일정하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뭔가 네 번째 대책이 이러다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청취자 여러분과 yes or no 바로 이런 질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1157님은요. no. 지금 나오는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가계 부채가 줄어들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빚은 전부 집 때문에 졌습니다. 방바닥을 깔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를 깔고 앉아있어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이렇게 되면 또 잠도 잘 안 오죠. 9063님은요. yes, 올해는 경제 활성화에 박 대통령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확고한 만큼 뭔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일단 현호석 부총리가 대신 보여줬죠. 또 그 다음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기다리십시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YTN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yes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갑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오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놓고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간단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논의에 대한 성과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브리핑 내용이 아주 짧아요. 짧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지금 듣진 못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김한길 대표하고 안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계신 거네요. 보고, 네. 예.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이제 폐지하겠다. 네. 했던 대선 당시에 양 정당의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이행을 위해서 특별히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예. 거기에 전권을 다 부여해 놓은 상태인데. 예. 그 활동 시한이 마감될 때까지 아직까지 비슷한 진척이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네. 어떤 정당 공천 폐지에. 네. 의지를 좀 더 보여달라. 네. 하는 그런 취지 이제 말씀을 전달을 했고요. 네. 김한길 대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김한길 대표도 그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네. 지난 과거에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네. 당의 입장으로 공식 입장으로까지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새누리당과의 협의 과정이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결과는 이제 어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네.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네.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민주당 브리핑 짧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에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지금 의원님 설명하고 이제 거의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사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김한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만났는데 기초공천 폐지 끝까지 노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끝까지 노력, 공감대 이게 맞은편은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노력해온 건데 도대체 어떻게 끝을 보겠다는 건지 언제 답을 주겠다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김한길 대표와 만나서도 그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즉답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죠.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정계특위에서 새누리당과 합의점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의지는 밝힐 수 있더라도. 결과를 어떻게 만들지는. 김한길 대표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모실 때 송 의원님의 어떤
정치적 감각과 전망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건 뭐 네. 제 개인적인 어떤 전망이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도 네. 좀 이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것을 실현한다고 하는 그 의미, 네. 그리고 그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네. 대한 판단의 문제이고, 예. 그것이 그야말로 정말 당의 어떤 당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문제라면, 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 적극적인 어떤 결단을, 과감한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만나는 것과 또 별도로 김한길 대표와 또 황우여 대표, 안철수 의원 이렇게 3자 회동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황우여 대표의 만남은 불발된 걸로 이렇게 매듭이 진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또 언제 만날 수 있게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일단 황우여 대표 쪽에서는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절. 그러면 만나기 힘들겠네요.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달을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예. 결국 그 저희들과 만남 자체를 이제 거절한 것은 네. 더 이상 이제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네.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의사 표시를 그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만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주 위원장은 오후에 만났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그 주 위원장에게도 일단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네.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 폐지 문제를 전권을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다 위임을 했는데 예. 이때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제 바로 코앞에 마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저희들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하고자 네. 했고 특위를 소집을 해주면 저희들이 특위에서 네. 저나 안철수 의원이 특위에서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네. 좀 밝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부로 그 사실상 특위의 활동은 뭐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아, 끝났다. 예. 네, 열차 떠났다는 그리고, 거네요. 네. 예, 끝났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간사들과 이제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 양당 간사들과 협의 결과 간사들도 네. 새롭게 이제 뭐 특위를 네. 열어서 그런 얘기를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 열차가 다시 안 온다. 이제 더 이상. 예. 네. 그런 입장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열차를 잡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안철수 의원 측이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저는요. 갑자기. 예, 사실은 이틀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틀 전에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뭐 양당 간사 쪽이나 정계 특위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양당에서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네. 뭐 일찍 움직인다고 일찍 제안을 했다고 해서 뭐 결과가 네.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아직 뭐 어떤 그 정당들 간에 네. 협력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것은 각 정당들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 그건 스스로 이행을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 스스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입장을
그냥 자기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협력을 하거나 뭐 달리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자, 당장요. 결국은 이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새정치연합이 이제 광역단체장하고 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빼놓고는 이 두 부류는 공천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후보가 준비되고 또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네. 이런 것이 이제 준비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네.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된 지역도 있고. 그러면 그 진척된 거 한 개만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일단 지금 각 그래요? 정당 각 전국 지역에 시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준비 상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도 김상원 이제 교육감 이야기 많은데 경기도는 어떻게 돼요? 뭐 지금 꾸준하게 김교육감님과는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 비전이나 저희들의 철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때까지 많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이 의논을 해왔었고 그런 만큼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의논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송호창 의원이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많이 나왔는데 송 의원이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제가 지금 경기도 그 의왕 과천 지역의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현재 그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바로 어제 이제 경기도당 발기인 대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을 만드는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좀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말씀을 아끼시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향식 공천을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내부 공천룰은 좀 어떻게 정하셨나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이 창당 과정과 선거 과정을 같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 각 정당 각 지역의 그 시도당 창당대회가 만들어지고 전국적인 조직 틀을 이렇게 갖춰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우리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도 그 가운데에서 마련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조만간 시도당이 만들어지고 전국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당초 정면 승부에서는요, 민주당 측에서 이제 회동 직후 이윤석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 이외에 추가로 입장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민주당 측에서 또 응한다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기회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Yes or No에서는요.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네.